지난 강좌는 폴 크루그먼 교수가 저술한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세 차례에 걸쳐 시스템의 개념과 속성, 그리고 시스템 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시스템의 개념과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스템에 관한 용어를 많이 듣고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시스템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평소에 자주 사용된 용어이지만 대답을 하려니 조금 막막하시지요. 시스템의 개념을 바르게 알고 계시면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하여 보다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물음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의 개념과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은 제도, 조직, 체계 등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제품은 시스템이 좋아. 에어컨 시스템, 물류 시스템, 개방 시스템, 폐쇄 시스템, 보상 시스템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에 대하여 붙일 수 있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개념은 체계, 조직, 제도 등 요소의 집합 및 요소와 요소 간의 집합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스템의 의미를 더 깊게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 정의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스템의 어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이란 영어는 그리스어의 시스티마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SY는 더불어 함께 라는 의미가 있으며 스템은 두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to place의 의미가 있으니 시스티마는 어떤 것을 함께 두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이론은 1947년 생물학자 베르탈 람피가 일반체계 이론을 제창하면서 알려진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성서에는 시스템의 의미를 지닌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2장 12절을 보면 시스템의 의미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몸의 지체는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이듯이 라는 말씀은 시스템이란 개념을 아주 잘 나타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라고 이야기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시스템 개념의 출발은 부문과 전체의 결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부문의 유기적인 모임을 시스템이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부문들의 유기적인 모임의 의미는 전체성과 상호 관련성을 지닌다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이란 어떤 공통의 목적에 공헌하려는 복수의 구성 요소가 상호의존 관계를 갖는 복합체를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시스템의 정의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은 계층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구성인자의 유기적인 결합체이므로 그 결합체는 구성인자를 지니게 됩니다. 그 구성인자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시켜주는 부문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하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생물이란 시스템은 다수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은 조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직은 다시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물이라는 유기체가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이라 하면 기관은 그의 하위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위 시스템의 구성인자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성인자의 구성인자가 되므로 하위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하위의 시스템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의 개념은 기업 경영 또는 행정조직에도 적용됩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을 수직적 차원에서 보면 정부, 각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 또 그 아래 하위 시스템으로는 각 동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볼 때 기준이 되는 시스템은 더 상위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그 시스템은 자기의 구성인자를 가질 수 있으므로 더 많은 하위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수직적 또는 수평적인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시스템은 부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문 시스템은 영업부,
생산부와 같은 기능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수직적 시스템은 사장, 부장, 과장, 계장과 같은 계층적 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수평적 시스템과 수직적 시스템으로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복잡성 여부에 따른 분류로 단순 시스템과 복합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형성은 구성인자의 수에 따라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을 때 단순 시스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을 때 복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단순 시스템에서는 투입 산출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주 빠른 속도로 행하여집니다. 즉, 중간의 전환 과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물질 세계의 무생물의 집단이 아닌 생물, 그것도 다수의 인간의 집단으로 형성된 사회 조직이므로 당연히 복합 시스템의 개념에 따라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합 시스템에서는 투입 산출의 관계가 복잡하여 반드시 합리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비합리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경영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간 기계의 복합 시스템으로서 기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복합 시스템의 활동 규범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겠습니다. 인간 사회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 생활 시스템의 차원을 보면 개인보다는 집단이, 집단보다는 조직이, 조직보다는 사회가 점점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집단이, 집단보다는 조직이, 조직보다는 사회가 복잡한 시스템이기에 현상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성질에 의한 분류입니다. 대표적인 분류는 폐쇄 시스템과 개방 시스템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업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존속을 위해 환경과의 꾸준한 교류작용을 해야 합니다. 교류작용이란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의 교류를 말합니다. 저수지도 지속적으로 자체에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류로부터 신선한 물이 유입되지 않으면 썩은 물이 됩니다. 사람도 음식물과 정보를, 건강을 위한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기업도 환경이 변화하면 적응 차원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신규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세월을 보내는 기업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개방 시스템이냐, 폐쇄 시스템이냐 하는 기준은 시스템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환경과 상호작용할 경우는 개방 시스템이라 하고 밀폐된 울타리 속에서 외부 환경과 담을 쌓고 활동할 경우 폐쇄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행정조직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의 변화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결국 기업이나 행정기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유무형의 자원을 투입 요소로 하여 내부 전환 과정을 거쳐 다시 사회에 산출물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개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이나 행정기관은 환경으로부터 물리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와 기대, 지식과 기술 등을 투입받아 그 결과물로서 사회적 경제적인 이익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사회, 그리고 기업이나 행정기관도 개방 시스템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분류합니다. 하나는 인간과 그 집단과 같이 스스로 시스템을 형성, 유지, 운용하는 시스템을 자율적 시스템이라 하고 행동을 통제당하는 시스템은 타율 시스템으로 부릅니다. 종래의 전통적인 조직은 폐쇄 시스템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업과 환경과의 사이에 물질, 에너지, 정보 등 상호 교환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폐쇄 시스템은 환경과의 인정물적 자원 등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폐쇄적 조직을 말합니다. 기업 내부의 물적 구조에만 눈을 돌려 경영자는 생산의 기계화와 내부의 능률 개선에 전념하게 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등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폐쇄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하게 폐쇄된 조직이라면 기업으로서 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한 수익 획득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폐쇄 시스템은 산속의 수도원처럼 자급자족하는 조직에나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요즘에는 생활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숨목시계도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폐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체는 대부분 개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의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제1차적 시스템의 정의는 시스템이란 많은 요소가 질서 있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체로서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려는 결합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곧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시스템이 되려면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정보가 입력되고 변환 과정을 거쳐 출력이 되어 출력된 일부가 피드백되어서 측정되고 측정된 결과가 다시 입력으로 활용되는 한편 자동 제어 장치에 전달되어 이미 세워진 결정 기준에 맞는 행동을 취합니다. 결정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출발점인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이를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크고 넓고 복잡하다 해서 전부를 시스템이라 보지 않고 위와 같은 자동적으로 변화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는 것만을 시스템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재구성하는 것이 곧 시스템화입니다. 시스템의 개념을 더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이 시스템의 2차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과 자동 제어의 두 기능을 중심으로 많은 요소가 전체로서의 환경과 질서 있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 목적 달성을 하려는 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바로 이 같은 요건을 스스로 갖춘 것일 뿐 아니라 대상 조직체로 하여금 그러한 짜임새가 되게 돕는 일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개념 속에 함유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개념 속에 함유된 내용은 시스템은 복잡한 환경 내에서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용하는 상호 관련된 부분의 집합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이 앞서 제기한 시스템 개념 속에 잠겨진 특성을 지니지 못했다면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스템을 정리하면 시스템의 개념과 정의 속에는 상위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 단순한 시스템과 복잡한 시스템, 폐쇄 시스템과 개방 시스템, 그리고 피드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스템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과 대응하면서 정보 전달과 자동 제어의 두 기능을 중심으로 질서 있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많은 요소가 전체로서의 상호작용을 하는 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스템의 속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